네, 안녕하세요. 이동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4시간 정도에서 국제조세 중에서도 조세조약 실무, 그러니까 조세조약 부분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국제조세는 따로 아마 강의를 별로 이렇게 많이 들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업무도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집합교육을 하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수요 파악 비슷하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할지 여쭤보면 좋을 텐데, 지금은 화상 강의라서 조금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 듣는 분들, 그다음 조금 또 국제조세 업무를 좀 하셨거나 또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 그다음에 또 뭐 더 심화 또 하시려 하는 분들 다 섞여 있다 생각을 하고 4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 다 느끼겠지만은 이게 몇 시간 하더라도 시간 자체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죠. 듣는 분들은 항상 힘들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능한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막 쫓깁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남긴 한데, 국제조세도 굉장히 이제 시간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끝도 없죠, 사실은. 많이 걸리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조약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약의 내용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흐름, 시스템 같은 걸 보고 나서 이제 사례, 판례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조세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실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감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준비한 자료는 작년에 제가 국제조세 관련돼가지고, 이제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라는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국세청 공무원들이 이제 국제조세 관련해가지고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위탁 교육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4시간을 또, 5시간이죠,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세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처음 듣는 분들이 많고, 또 약간 수준이 다 편차가 있어가지고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5시간을 했었는데도 이제 시간이 부족했죠. 그래서 오늘은 4시간이니까 더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 모든 거를 막 다 해결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제조세 전반적인 걸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조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혹시 이제 업무를 하신 분들은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묵찰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국제조세 처음에 총서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조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제 국제조세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가볍게 볼 거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이제 조약 개관, 그래서 오늘 어떤 주요 내용이 되는 조세 조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약의 어떤 구성 같은 것들, 또 적용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거고, 3, 4, 5장에서는 조약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들, 실무적으로 실제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근에 1년 내지 2년 내에 있는, 최근에 있는 판례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은 거주자 문제, 4장은 이제 고정사업장 문제, 5장은 국내 원천 소득의 문제,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이제 갈라서 한번 보실 거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국제조세 관련해가지고,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세거래국 이제 국제조사과에 이제 조사를 하나 받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국제조사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크게 보자면 이제 이전 가격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전 가격은 워낙 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 12년인가 11년 12년에 이제 세무조사해가지고 한 3천억인가 추징당했고, 또 2017년 18년인가 또 한 5년 만에 또 5,500억인가 추징당해서 단일 기업으로서는 제일 많이 추징당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경우 다 원래 조사 기간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좀 오버해가지고 막 연장호에서 몇 달씩 더 늘려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전 가격 문제로 과세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전 가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국적 기업 간에 이제 어떤 이루어지는 건데 규모 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아마 이제 업체를 기장을 하거나 자문을 하면서는 이전 가격 부분은 이제 가볍게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전 가격 자체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제 이전가격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주로 이제 좁혀지는 게, 국내 원천 소득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의 합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제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고정사업장에 관련되는 건데, 이제 연락사무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지점이나 이렇게 고정사업장을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대표자가 그분이 영주권자고, 미국 영주권자고, 그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개인 통합조사도 같이 나와서 지금, 연락사무소 법인에 대한 것은 이제 고정사업장 문제, 개인 거는 이제 미국에 신고를 다 했는데, 이제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합산 문제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갑자기 이제 기간을 좀 대선 기간 늘리는 바람에 지금 권리보호 요청해서 지난주에 의견 진술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옛날하고 다르게 국제조세 그러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그 이전 가격을 좀 빼고 나면은 이제 어느 업체라도 좀 해당이 될 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개인이 왔다 갔다 하고 외국으로 그다음에 또 국가 간에 이제 우리가 뭐 지점, 현지법인 만들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국제조세는 보통 이제 인터내셔널 텍세이션 또는 이제 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국제조사라고 이제 하는 우리가 말은 국제조사라고 하지만은 딱 그 국제 뭐냐고 하면 사실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내셔널 텍세이션 또는 텍스인데 텍세이션 하면 사실 과세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고요. 텍스하면 세금인데 그래서 막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국경을 두고 발생되는 어떤 문제죠. 크로스보더. 그래서 이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외국 기업들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뭐 국내 원천 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 또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업들 이제 거주자의 기업이 나가서 소득을 발생시킬 때 이제 그 현지에서 과세되는 문제 또는 이제 들어와서 합산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제 두 나라 이상의 이제 과세권이 뭔가 이제 충돌 내지는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과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다른데 이제 책 같은 데 나오는 걸 제가 요문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은 소득에 대한 거죠. 보통 소득세, 간접세는 보통 이제 국제조세 해당이 안 되니까, 소득세, 법인 소득을 포함해가지고요. 소득세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특정 국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소득이 발생되면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를 할 텐데, 그게 이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외국에 있는 그 회사의 뭐 본점, 거주지국,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또 반대의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이제 그게 국제조세입니다. 그래서 국제조세라고 하는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과세권의 범위, 그 다음에 이중과세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나라가 있으면은 소득이 발생되는 나라가 있을 테고 그 소득이 발생되는 그 개인 또는 법인에 이제 거주지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에서 과세를 할 건지, 그게 이제 원천지국 과세원칙, 거주 과세원칙 이렇게 하는데, 소득이 발생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려고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거주자로 되는 나라, 또는 이제 그 내국 법인으로 되는 나라에서는 또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조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이제 국제조세 한 분야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지만은 이제 국내 원천하고 국외 원천인데, 내국법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과세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들. 그럼 이게 이제 국외 원천이 되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외국에 있는 법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으면은 이쪽은 자기 나라 이제 국내가 되는 거고 이쪽은 소득이 발생되는 이제 해외가 되는 거죠. 원천지가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소득이 발생하는 나라 그 과세를 하려고 할 테고요.